한 6일 정도 됐네요. 13일부터니까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호우,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기록상으로는 30년 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세종시 입장으로 볼 때 이런 호우가 없었던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통계로만 보아도 13일부터 18일까지 559.9mm가 내렸습니다. 특히 장군면에 620mm가 내렸고요. 부강에는 603mm, 어진 도당동에 575mm, 한솔동에 568mm, 연동면에 563mm가 내렸는데, 불과 한 6일 동안에 600mm 정도가 내렸다는 건 어느 정도 내렸냐면, 우리 세종시의 연간 강우량이 약 1200mm 정도 됩니다. 평균 연간 강우량 1200mm 중에 600mm가 불과 6일 사이에 내렸다는 것은 얼마나 집중호우가 있었는지 짐작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피해가 계셨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형 피해가 그나마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설 피해로 볼 적에는 도로 침수, 토사 유출, 수목 전도 해가지고 전체 신고가 들어온 것은 약 396건 정도의 피해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로 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면, 금남면 부용리의 산사태, 한솔동의 백제고분 역사공원 3인 유실, 그리고 장구면 하봉리의 도로 유실, 연서면 성재리 마을 안길 붕괴 11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유시설로서 각종 가옥이 파손됐다든가 우사가 침수된 것들이 6건이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대통령께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우리 세종시가 선포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재난 지역을 행안부에서 파견된 연락관과 함께 제가 일일이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보았고, 그리고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재난 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통제 잘 따라주신 것도 피해를 크게 키우지 않았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서 차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경찰,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방개당, 의용소방대, 민간단체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정한한 상황실은 24시간 가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유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저희들과 같이 상황 유지를 해주었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 대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큰 피해를 더 막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1건의 침수주택 신고건이 남아있고, 그리고 역류 맨홀, 침수도로 등의 시선 개선 등의 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이 호우에 대응했던 체계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매우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부시장, 실무장을 비롯해서 읍면동 재난 담당자, 그리고 소관부서 직원들이 단체 소통방, 단톡방이죠. 카카오톡의 단톡방을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신고하고 조치하고 보고하는 것을 온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속한 지휘의 상황 판단, 그리고 대응 체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7월 15일 날 토요일에 새벽 시간대에 시우량 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있다는 보고를 새벽 5시에 부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들었습니다. 즉시 5시 반에 제가 출근을 해서 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 300mm의 예상 강우량이 더 예보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전 직원 비상소집을 지시를 했습니다. 전 직원 비상소집이라는 것은 사실 호우 매뉴얼에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만 매뉴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읍면동을 비롯한 전 직원 비상소집을 1시간 내에 해서 그리고 직원들 사무실로 올 일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읍면동으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거기서 읍면 동장들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현장 대응에 임해라 라는 제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휴일날임에도 불구하고 92%의 1시간 내 92%의 응소율을 보였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응소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고된 바도 없었고 주말에 개인 약속도 있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직원들을 빼고 92%가 모두 응소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직원은 해외 가는 계획까지도 다 취소하고 응소에 응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적에는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시장으로서 대단히 감동이랄까 하는 그런 신뢰감이 들었고 직원들의 노고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휘부의 모든 그 실국장들이 재난 현장을 매일 점검을 하였고 행사나 또는 개인적인 약속들은 전부 연기 내지는 취소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을 하나 거론해서 쑥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특히 고기도 행정부시장 그리고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6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교대해가면서 사무실에서 야전 침대에 자면서 상황을 관리해 주었고 우리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궁평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하고 그 출동과 동시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재난문자 발송을 했고 그럼으로써 난간에 매달려 있던 우리 주민들 7분을 구출해낸 것도 구조해낸 것도 우리 세종소방서 의원들의 희생적인 활동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로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더 철저한 조사 그리고 복구에 따른 예산 추계 그리고 복구 작업에 대한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부터 더 박차를 가해서 이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안 됐다면 그 지역 피해에 대해서 지방비가 우선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재난 예비비라는 것을 별도로 산정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비 플러스 국비가 여기에 더 지원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그 우리 그 피해자 가옥이든 공장이든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세제를 감면해 주는 그런 특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지역으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실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우선 침수된 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이 사항을 상세히 우리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고정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개인들이 하는 캠핑카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오수관 그리고 수도관 그리고 하수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동시에 오수가 역류되지 않는 조치까지 해야만 그것을 옮길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캐러반이라고 해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지만
자동차의 모양을 갖춘 고정주택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상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우 예보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7대는 철수했지만 나머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예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올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작업을 그 70대에 대해서 그거를 다 작업만 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는 건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7대를 철수시켰지만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서 나머지는 조치를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지휘하면서 보면은 저희들을 요청하는 것과 달리 그 빼내는 작업 자체가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카라반을 철수시켜라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도 주어지고 그리고 학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례없는 폭우가 내린 상황과 평소 상황과를 늘 유례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다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전액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관 캠프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별도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저녁 때 그리고 지금 필요하면 중간에 회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 총리주재 회의 때 이번 기상 다음 주 또는 주말 기상 상황 관련해서 기상청장께서는 비는 예상이 되는데 실제 강우량이 얼마나 될지는 목요일쯤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상태이고요. 이번만큼은 아니겠지만 예상은 된다. 준비를 해놓자라는 아침에 결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말씀드립니다. 하천은 준설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준설을 안 해주면 토사가 밀려와서 천정천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하상이 도로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지 언제 예산을 몰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준설이 없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때 4대강 개발 사업할 때 일부 준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준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천에 대한 준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하고 각 장관하고 우리 비상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새벽에 그때도 이 준설 문제를 각 자치단체장들이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당연하다. 강상에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는 얘기인데 우리 금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금강도 강신 부분이 그 수초가 우거져서 강의 역할을 얼마나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새 정보는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준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환경부에서 추진했던 통합하천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을 기재부가 지원을 해줘서 해내야 할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